안녕하세요, 모토이슈 민입니다. 모터사이클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터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더워요. 네, 날도 너무 덥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날 더울 때마다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더울 때 추울 때 함께 하고 있죠. 근데 올해 이상하게 여름에 시승차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렇게 너무 초창기에 뜨겁다. 그 4월 달에부터 나왔어야 되는 이 물량들이 네. 계속 딜레이가 생겨서 지금 7월, 8월까지 계속 밀리니까 우리가 죽어나네요. 땀띠가 없어질라 하면 시승이 잡히고. 분을 쓰세요. 분을. 땀띠 분. 베이비 파우더? 그거 되게 스위티나 뭐 이런 거 네. 파는 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조건희 기자 얼마 전에 날도 더운데 수트 입고 시승하냐고 본인이 입으시겠다 그런 거잖아요. 투혼. 멀티스트라다 V4S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건 리스펙트지.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그럼 투어링 수트가 낫지 않았을까? 없어서. 저희가 여기 이슈가 벌써 20회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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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들 엄청 했네요. 저희가 작년 10월, 11월에 시작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그게 지금 괜히 길어질까봐 짧게 하고 싶은데 저희가 작년에 연말께 해서 2020년 올해 모터사이클 네. 투표했을 때 우리 전체 투표 수가 몇 명이었죠? 그때요? 700명 수준 아니었어요?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커뮤니티 투표가 응. 활성화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거 뭐 재밌는 거 많이 올릴 테니까 한 번씩 이렇게 툭툭툭 참여해 주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도 좀 더 해볼 수 있고 반영도 해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로는 투표 같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으로는 저희가 신차 뉴스, 카드 뉴스를 굉장히 빠르게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하시는 거죠?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냥.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야기 나눌 이슈 어떤 거입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신차 이슈입니다. 어떤 신차가? BMW의 C04라는 전기 스쿠터와 할리 데이비슨의 새로운 스포스터 S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러면 C04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 C04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컨셉트로 공개되었던 모델이 이번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양산 모델이 공개된 양상이고요. 그리고 컨셉트 자체가 대도시 친환경 커뮤터를 컨셉트로 내놓은 모델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예전에부터 컨셉트로 있었던 모델이고 작년에 공개됐던 거랑 거의 다른 게 없어서 뭐 신선하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는데요. 저는 그때 지난해에서부터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낮고 긴 그 차체,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고 벤치 시트, 플랫한 시트가 조금 특이하게 보긴 했어요. 기존의 전형적인 스쿠터들이랑 좀 다른 모습이라서 그 맞습니다. 정도였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콘셉트가 BMW 모토라드 콘셉트 링크라는 이름으로 2017년도에 처음 공개가 됐어요. 그럼 벌써 4년 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콘셉트 링크라고 공개되었을 때는 굉장히 미래지역이고 저런 거가 되나? 미래도시다. 일단 그때 배경이라던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미래적이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약간 충격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구체화된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양산형 상태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충격 그리고 신선함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되게 이제는 시의적절한 모델처럼 눈에 보인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때 분위기랑 또 지금 현재 분위기가 다른 게 2017년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나 전기 스쿠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질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자동차들도 전기 자동차가 어색하지 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분위기가 길에서 있잖아요. 뭐 엄청 많이 보니까 테슬라, 니오니. 지금 당장 신차 사라 그러면은 고민할 때 전기차를 살까를 한 번씩 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대배기량 전기차. V8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이제는 받아들여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을 때 만약에 뭐 신축 아파트나 뭐 빌라에 뭐 충전할 수 충전-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그러게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C04의 그 주요 스펙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잠깐 알려주십시오. 이게 C04가 전격 출력 있고 최대 출력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격 출력, 최대 출력. 뭐 말 그대로죠. 기본적으로는 20마력인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대 출력의 의미는 순간 최대 출력의 의미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모터사이클의 세계에서 마력을 너무 당연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전기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킬로와트를 이제 정형화해서 쓰고 있고 실제로 킬로와트 기준으로 그 면허 체계의 등급이 나눠지고 뭐 네. 아니 혹은 면허 체계가 아니라 그 카테고리 분류 유럽 연합 내에서도 그 모터사이클 모페드들의 이제 등급 분류를 나눌 때 그렇게 그 킬로와트 기준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배기량 나누는 그렇죠. 거죠. 배기량 혹은 이제 그 마력 출력 이거를 음. 이제 요즘에는 킬로와트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킬로와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C04의 경우에는 전격 출력이 15킬로와트 네. 그리고 최고 출력은 31킬로와트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전기 모빌리티의 클래스를 나눔에 있어서 조금 더 저출력 모델로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분류명 자체가 L3E의 네. A1 네. 이게 이제 그 15킬로와트 미만이었나 그 기준일 거예요. 13킬로와트 미만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저출력 버전을 같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마도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그 면허 체계나 혹은 세금 등록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만약에 국내에 그냥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최대 출력 모델이 들어오겠지 않을까? 네. 이게 여기서 이제 킬로와트 출력 이야기는 마력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크 전기 모터사이클의 최대 특징은 토크가 즉각적으로 나온다. 언제나 최대 토크가 아무 때나 나온다. 그렇지. 그 실제로 회전수도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RPM 표기가 네, 되더라고요. RPM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토크의 경우에는 그 기본 RPM 기준으로 항상 동일한 토크가 나오는 걸로 사실상 최대 토크가 계속 나온다. 자동차에서 말하는 그 플랫 토크, 그러니까 일정 RPM 이상부터 또 일정 RPM까지는 사실상 동일한 토크가 나오는 것처럼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력으로 네네 그렇게 하시죠. 스펙을 이제 말씀드리면 전격 출력은 20마력이고요. 최대 출력은 42마력입니다. 그리고 BMW가 이게 좀 많이 강조했는데 제로 50km까지 0km에서 50km 시속 50km까지 가속이 2.6초에 불과한다고 하고요. 최고 속도는 120km, 시속 120km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 iX라는 지금 iX2라는 BMW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의 전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배터리 C04의 배터리 용량은 60.6 암페어. 그리고 완충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130km. 또 방전 시에 완속 충전기로 풀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 20분. 급속 충전기로 1시간에서 4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잔여 배터리 용량이 20%에서
급속 충전기를 45분간 물리면 약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또 아까 얘기를 했나 저희가 그 앞서 BMW가 전기 스쿠터를 내놓은 적이 있었죠. 그렇죠. C 에볼루션. 에볼루션. C 에볼루션이 있었는데 걔랑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걔는 전격 출력이 26마력이었고요. 네. 최대 출력은 48마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로 50은 2.8초였고 배터리 용량은 C 에볼루션이 훨씬 커요. 94A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완충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123.8km예요. 적었네. 네. 그리고 C 에볼루션을 220V 10A짜리로 충전을 하면 완충이 4시간 1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보면 C 에볼루션보다는 훨씬 그런 효율성이나 스펙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마력은 줄어들었지만 사실 전기 스쿠터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보다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네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그 충전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 건 사실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아마 우리 현대 아이오닉 또르릉 아니 진짜로 왜냐면 진짜로 실제로 현대 아이오닉이 그 20%대에서 급속으로 물렸을 때 한 20분이면 80% 되거든요. 굉장해요. 그거는 사실은 그거 되게 기술적으로 차에다가 그 컨버터를 달아갖고 급속 충전을 더 빨리 하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그 충전기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도 그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우리는 그게 이제 너무 기준이 높구나. 일상적으로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걸리는 게 별로 그렇게 엄청 빠르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아쉬운 게 최대 주행 가능 거리거든요. 마력은 사실 뭐 크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스쿠터 도심형 전기 이동 수단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대도시에서 요새는 또 3050을 지켜야 되는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건 해외에서도 지금 브뤼셀 이런 데서도 시내 주행 속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뤼셀이요? 네. 유럽 전반에서 다 속도를 낮추고 있어요. 도심 주행 속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전 시간도 사실은 저는 완벽히 뭔가 좀 많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정말 BMW가 심혈을 기울인 것이긴 하지만 130km 완충 시 뭐 맨날 집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상을 생각을 했을 때 매일 집에서 충전기를 물리고 회사에서도 물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활권에서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만 해도 물릴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생활 환경에서 충전기를 매일 물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조금 선택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뒤에 나올 얘기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가깝게 쉽게 선택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거리가 아쉬운 거는 사실이나 이 모델의 어떤 설정이 어반 모빌리티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환경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고 보여지고 충전도 뭐 급속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거 출근해서 물려놓고 퇴근할 때 타고 집에서 물려놓고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전자장비와 편의장비가 아무래도 전기 모델이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ASC 오토 스테빌리티 컨트롤 미끄럼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적용되어 있고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 또 라이딩 모드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에코, 레인, 로드가 기본이고 다이나믹 모드도 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ABS 프로 또 10.25인치 TFT 계기판 이게 아마 RT에 들어갔던 그 대형 계기판이겠죠.
그리고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도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충전구는 라이더 앞쪽으로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스쿠터에서 그 수납 공간 있는 그쪽에 충전구가 있고 왼쪽에는 작은 그 뭐라 그러냐 이걸 글러브 박스. 수납 공간? 수납 공간 이렇게 버튼으로 여는 그게 있는데 거기엔 스마트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C 타입 USB 단자가 있고 스마트폰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뭐 월등히 뛰어난 뭐 전자장비가 투입되고 그러는 건 아니네요. 그 사실 이거 월등히 뛰어난 거죠. 그런가요? 네. 사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에서도 엄청 월등히 뛰어나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사실 그 완전히 플래그십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게 이게- 미들급 스쿠터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보면 또 그러네요. 최고 시속 120km밖에 안 나오는 스쿠터에 그럼 사실 125cc급 스쿠터 내지는 쿼터급 스쿠터 사이인 것인데 그냥 통근용 스쿠터인데. 네. 근데 이제 ASC야 그 BMW 모토라드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본으로 네. 그 후륜 슬립 제한 장치인 거고요. 다이나믹 트랙션 컨트롤과 ABS 프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ABS 프로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꽤나 수준이 높은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 이 자세하게 이것의 기반 그 저기를 설명해 주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 스쿠터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특히나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어 있는 스쿠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물론 이제 옵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고급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게 이건 마찬가지로 전기 자동차가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때 패키지를 최대한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묶어서 가격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어차피 배터리 가격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비싼 가격을 주고 비싼 차를 타는 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전기 스쿠터는 기본적으로 그 전기 성능이 동력 성능이나 충전 주행 가는 거리에서 임팩트가 빡 있어야 그치.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자장비나 이런 거에서는 딱히 그렇게 주목도가 맞아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좀 흥미롭지가 않은 이유가 좀 맞아요. 그런 것 같네. 근데 사실 또 이게 그 제조사나 그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전기 플랫폼에 대해서 그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현재 2배, 뭐 260km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리 투어링도 대응할 수 있는 GT 스쿠터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너무 커져요. 맞아. 실제로 그걸 투어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러면 그 클레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머전시 하는 되게 우스개로 항상 뭔가 전기 모델에 대해서 뭔가 킬로미터가 제한됐을 때 사람들이 보고서 양평 저기 양만장 갔다가 못 돌아온다고 그런 그렇죠. 얘기들 하잖아요. 갔다가 거기서 충전하고 끝나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또 고려할 만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 자체가 어반 모빌리티로서 그 아마도 대도시, 그러니까 유럽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외곽 지역에서 출근 그리고 퇴근 하는 딱 그 정도 수준 안에서 여유 있는 걸로 봤을 때 130km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유럽의 대도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죠.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외곽 지역으로 나오면 또 시원하게 편안하게 달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았다. 그거밖에 지금은 제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모터사이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휠베이스가 길고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겠네요. 그렇죠. 설계에서.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직진성이 좋고. 그렇죠.
낮게 깔려서 발작 식성도 편하고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다. 있다. BMW는 계획이 있다. 그리고 아마 배터리 설계에서도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배터리 생김새가 이렇게 납작하고 길게 생긴 것들 아닙니까? 아마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C 에볼루션 때를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C C 에볼루션 얘기를 에볼루션은 좀 해야 돼. 아래 배터리가 아래도 있고 앞에도 있어서 무진장 무거웠어요. 네, 그게 생긴 거랑 다르게 이게 그 자이로 효과도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픽 쓰러진다거나 약간 그 이런 쏟아지는 느낌. 느낌. 네, 코너를 돌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되게 있었고, 네. 충격적이어서 그 C 에볼루션 얘기를 우리가 왜 짚고 넘어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C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C650 기반이었어요. 차체. 네네. 차체의 구성이. 음. 그러니까 마치 그 현대자동차에서 코나 EV 같은 건 원래 내연기관 차에다가 배터리를 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문제가 좀 있었죠. 화르르. 네, 뭐 그런 그거는 사실 배터리 문제라고 하니까 뭐 그랬는데 실제로 좀 이래저래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전용 설계니까. 전용 설계로 만들어진 차.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휠 베이스가 좀 긴 편이잖아요. 스쿠터치고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주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었을 거고, 바닥에 배터리를 깔기 위한. 그렇죠. 네. 차체 전체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차체 전체가 바닥에 배터리가 깔기 위한. 그래서 그 최소 공간을 최소 용량의 배터리를 집어넣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트고가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더라고. 그렇게 낮지 않아요. 780mm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시트 폭이 넓어 보이진 않아서 발작 직성에서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좀 기대했던 것보단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무게도 231kg인데요. 네.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배터리 무게로 다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주행할 때 부담은 될 것 같진 않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서스펜션이 리어 쪽에 이렇게 좀 누워서 맞아요. 설정이 되어 있고, 리어 타이어 구동하는 게 인휠 스타일이 아니라 벨트 구동 방식이더라고요. 네, 인휠 모터가 아니라 네. 모터가 휠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 아니라 별도의 모터가 따로 있죠. 네. 그리고 시트 아래 측면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뭐 BMW는 항상 그렇게 하지만 의류랑 헬멧을 또 출시를 했거든요, 같이. 오픈 페이스 헬멧을 선보였는데 그 오픈 페이스 헬멧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지가 나왔어요, 영상. 그리고 옵션으로 이 CE04에 나오는 그 방수 사이드백도 뒤에 장착을 할 수 있게 옵션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 길이가 2m 30 가까이 되죠. 그쵸. 2285mm. 꽤 긴 거네. 그 전체 폭도 꽤 넉넉한 편이에요. 855mm. 그러네요. 이게 미러를 포함한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컴팩트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이크만 서 있을 때 막상 라이더가 타고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작진 않아요. 거의 풀 사이즈.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양인 모델이 신장이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막상 물어볼까요? 우리가 타면 바이크가 더 커 보여? 물어볼까요? 바이크를 타면 바이크가 생각보다 더 커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무게도 200kg가 넘기 때문에 꽤 무거운 편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230kg면 어지간한 크루저 모터사이클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맞네요. 네. 하지만 네. 배터리를 하단에 깔았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운행하면서 무게가 굉장히 부담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아까 조건희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던 긴 휠 베이스를 갖고 있고 이 밑에 그 배터리를 이렇게 깔아놓는 방식, 이게 결국엔 그쵸. 자동차들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 전기차 플랫폼에서 스케이트보드 타입인 아하.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무게 중심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선액이라 이런 데 있어서 이점이 좀 있고. 네, 오히려 되게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C 에볼루션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C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최대한 집어넣기 위해서 프론트 페어링 안에까지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돌릴 때 막 오, 진짜 저는 네.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특히나 시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도 보면 프론트 타이어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게 보여요. 대신에 프론트 접지력이 엄청나기는 해요. 안 쓰기도 하고. 스포츠 주행을 하면. 근데 이제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도 더 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회생제동 아. 아하. 이 그냥 자동이고 네. 자동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모드 설정에 있어서 그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생제동을 최대한 덜 쓰는 방식이 되기는 하는데 에코 모드가 회생제동이 제일 많이 걸리고 보통은 자동차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했었죠. 근데 일단은 BMW 모토라드에서는 기본적인 구성 안에서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고 그것이 결국엔 라이더들이 일반적인 스쿠터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가 포인트예요. 아,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정확해요. 음. 전기 스쿠터나 전기 모터사이클 같은 맞아. 경우에는 쭉 가속했다가 놨을 때 기어가 빠진 헐러. 아니 그냥 저기 뉴트럴 혹은 클러치를 끊고 타력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라이브 와이어도 그랬어요? 라이브 와이어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요? 네. 뭐 심장 펄스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쵸. 되게 미안한 것 같아. 리슨 좀 그거는 서 있을 때. 근데 서 있을 때 그거는. 아. 근데 라이브 와이어의 경험은 스포츠 모드일 때가 가장 적게 걸렸거든요. 회생제동이. 응.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는 쫙 당겨가지고 끝까지 속도를 내고 이걸 놨는데 안 서. 정말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고속 주행하다 기어 빠졌을 때 같은 네. 그런 느낌. 오, 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에코 모드였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되게 강하게 들어가요. 그 라이브 와이어의 경우에는 그랬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BMW가 이 기존의 스쿠터 유저들 혹은 모터사이클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요. 원래 CL블루션 얘기를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걔는 요철 같은 데 지나면 워낙 차가 무겁다 보니까 막 요철 시내 많잖아요. 막 뚝딱뚝딱 막 이거 막 무게 때문에 진짜 막 뚝뚝 쳐요. 막 그렇죠. 핸들이랑 이 리어를 그리고 아마 그 인힐 모터 그 저배기랑 전기 스쿠터 타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걔네들도 요철 지나가면은 막 바탕을 계속 쳐요. 왜냐면 힐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막 서스펜션이 이걸 못 버티니까 막 위로도 치고 아래로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승차감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인힐 모터 타입이 아니라서 그렇죠. 리어 휠이 가벼울 거고 걔네들에 비해서 또 서스펜션이 아까 누워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포르자 350이랑 엑스맥스 300 타면서 좀 많이 체감상으로 느꼈거든요. 서 있는 서스펜션과 누워 있는 서스펜션. 그리고 우리가 슈퍼커브 2018년형과 맞아요. 21년형과의 네. 차이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죠. 이게 뭐 이걸 공학적으로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드릴 순 없지만 누워 있는 서스펜션은 일단 훨씬 안정적으로 차체를 가라앉히는 네.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충격이 아래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네.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휠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더 라이더한테 충격도 덜 오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보도 자료 상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배터리가 앞쪽에 이렇게 깔리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고 거기서 벨트로 연결해서 최동 구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집중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C 에볼루션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질량이 위아래로 높게 쌓이다 보니까 그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인힐 모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출력. 소형 네. 저출력 그 컴퓨터 스쿠터들, 전기 스쿠터들의 경우에는 이 모터 자체가 스프링 아래 하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일 모터라는 거를 다시 설명하면 네. 그 바퀴 안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바퀴 이거 구동축 자체가 무거워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내구성이라던가 모터 자체가 충격에서 계속 충격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서스펜션 그러네. 위에 있으면은 네. 서스펜션이 있고 차체 이 앞에 모터가 달려 있다면 서스펜션이 모터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터가 이 안에 있다면 서스펜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격을 계속 받죠. 그러네. 네. C04 같은 경우는 모터가 차체에 붙어 있고 벨트로 구동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어서 조금 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구조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누워 있어서 조금 고속 주행을 할 때 이제 좀 깔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안정성을 좀 줬을 것 같다. 네. 큰 차체의 그 업다운 움직임을 아마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차체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타보고 싶네. 궁금하네. 이게 C 에볼루션이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엄청 좀 쓴맛을 많이 봤는지 그래도 기본적인 거에서 주행 가는 거리 빼고는 많이 연구를 하고 조금 절치부심했지. 네,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단 디자인도 되게 새롭고.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투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이거 출시했을 때 딱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BMW 모토라드 C04 디자인 마음에 든다, 말을 아끼겠다. 719명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719명이 투표해 주셨고, 네, 말을 아끼겠다가 59%, 말을 마음에 아끼겠다고 59%. 네, 마음에 든다가 41%. 네. 아마도 60%라고 보면 6대 4. 나 낯설기도 하고. 사실 이분 어쨌든 미래적인 것에 대한 반감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가격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룩보다는 전 헤드라이트 디자인 조금 좀 그러니까 이건 미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쁘진 않더라고. 헤드라이트 디자인만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건 컨셉트로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사람들에게 선호도를 크게 높여가지고 한 대라도 더 팔아보자의 개념은 아닐 거라고 한 생각해 대라도 봅니다. 팔 수 있는 모델도 아니기도 하죠. 네. 쉽게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닐 것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BMW 모토라드 CE04 요거 국내 출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완전 미정인 것 같아요. 지금 알아보면 그냥 결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출시한 것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쓴맛도 보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미정인데 제 생각엔 그래도 BMW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조건희 기자의 의견에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일단 BMW 코리아는 그냥 어디 수입처 디스트리뷰터가 아니고 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전 모델을 갖추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일부 많은 수량은 아니어도 분명히 국내에 도입이 될 것이고 그 예를 먼저 생각해 보면 C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기 스쿠터 보조금 혜택 같은 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국내에 들여와서 판매를 일단 했거든요. 그쵸. 사실 그게 큰 그들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BMW 같은 그룹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 감당해야만 하는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도전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활용 방법은 더 많은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죠. 또 BMW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도전을 계속 해줘야 중소 브랜드나 다른 브랜드들도 우리나라도 좀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장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격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이 셀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해외 가격이 공개가 됐나요? 해외에서 거기도 예상이에요. 지금 네네. 미국 시장 쪽에서 예상가로 나온 거는 12,000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세금 적용되지 않은. 그쵸.
기본 가격이 12,000불인데 C 에볼루션이 13,750불이었어요. 네. 달러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국내에서 C 에볼루션이 2,490만 원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2천만 원 넘기지 않을까. 2천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네.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서도 보조금 혜택이 아마 아마도 없겠죠. 없을 것으로 거예요. 예상이 네. 되면 이 정도면 자동차 보조금을 조금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전기 스쿠터들이 지금 저출력 네, 버전의 전기 스쿠터들이 공급이 꽤 많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된다는 측면이 굉장히 문제죠. 질타를 받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죠. 굉장히 많은 보조금, 차값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비용을 보전을 받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운행하는 원래 기간이 있거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죠?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운행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최소 운행 기간. 그죠?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건 어떤 데서는 주행하는 거리도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실 뿌려진 경향이 없지 않아요. 선착순. 그러다 보니까 전기 스쿠터 저출력 전기 스쿠터들이 굉장히 그 날림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판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보증도 사실 어렵고 저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전기 스쿠터 관련해서 어떤 분들에게도 권하지 않아요. 권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BMW 모토라드 같은 정통 그 레저 혹은 고급화된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 모빌리티, 전기 스쿠터나 뭐 전기 모터사이클들을 자꾸 제시를 해주고 이쪽으로 끌어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80km 최고속도 80km 미만이 되는 스쿠터로는 서울 시내 안에서도 운행하기 너무 힘들고 위험해요. 심지어는 사실 그 최고 속도가 안 나와요. 네, 그 속도가 나오지도 않고 그것의 기준으로 맞춰서 잡아놓은 주행 거리가 그만큼 나오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좀 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조금 그 수준을 높여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준점이 될지언정 이런 기준은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선택지는 아니죠. 근데 뭐 합리적인 선택지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 뭐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한 줄 평 같은 거 네.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거 CE04가 컨셉으로 처음 출시한 지 4년 만에 나왔잖아요. 비전 DC 로드스터도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럼 완전 미래다 미래. 비전 DC 로드스터 좋네요. 6천만 원이 넘으려나?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줄 평. 한 줄 평 해보세요. 다가온 미래여 오지 마라. 뭐야? 뭐야 이상하다. 내연기관 뭐야? 사실 이거는 변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터사이클을 좋아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 우리는 오토바이가 좋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엔진 메커니즘이나 이런 어떤 그 기계와 뭔가 이것을 탐구하는 어떤 이런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전기의 시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뭔가 지나가는 시간이 좀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 다시 할까요? 흐르는 세월이 야속하여. 아 옛날이요. 네. 저는 그 전제를 다 달아야지 의미가 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BMW 모토라드가 BMW 모토라드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이 미들 클래스 스쿠터 내지는 모빌리티, 어반 모빌리티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들도 여럿 있잖아요. 스쿠터들 잘 파는 회사들. 그들은 이런 거 안 만들었는데 BMW는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BMW가 BMW인 이유다.
이렇게 기가 난다 그냥. 멋있게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네. 후배님들이 이게 하시는 동안에 혼자서 머릿속 확 굴려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BMW가 그동안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오긴 했잖아요. 선도적인 역할. 네. 자동차 전기차도 보면은 i3, i8이 거의 시작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i8 같은 것도 야 그걸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걔는 네. 이상한데라고 했는데 네. 사람들 멋있게 잘 탔잖아. i3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저거 뭐 비싸고 저거 뭐 휠 못 알아서 이만하게 크고 막, 네. 했는데 걔 이후로 이제 막 그 뭐야 그치. 테슬라니 뭐니 다 나온 거니까. 아무튼 네. 이 정도로 달려라 BMW. 달려라 CE04